예, 오늘은 저희가 그 안셀름 그린의 그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네.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안셀름 그린의 네. 제목이 아래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영성. 영성. 네네. 예, 제가 이거를 같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이제 같이 글들을 짧게 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네. 많은 친구들이 보면서 와,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다. 꼭 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2주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1장에 보면 결코 끝나지 않을 헛된 싸움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약점, 단점과 싸우게 되면 열세에 처하게 된다. 네. 열심히 싸우면 그죠? 예. 네. 이전에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해든지 커버해 보려고 네. 커버를 해야지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네.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되나. 음.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이랑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말은 안 했어. 네. 근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계속 같이 이렇게 저희가 그 네네. 대화라기보다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네. 막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듣다 보면은 나만 전응아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피해가지고 네. 내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내내 사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들어갔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공부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암만 해도 못 쫓아갈 것 같아. 네. 나만 전응아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친구들 그 대학원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만 전응아 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 그걸 알았으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전응아 같은 느낌, 이렇게 나만 약간 좀 들떨어진 듯한 느낌, 이거를 사실은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그 후배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같은 공부를 한 친구한테, 야,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든지, 그리고 네. 나만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했다 그랬더니 네.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만 그렇게 느낀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거를 표현을 하지 못했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건 이제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안셀름 그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싸우지 말라. 그래야만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자신을 공격하는 외로운 싸움이 끝나면 우리의 약점들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약점은 약점인 채로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은 나를 휘두르지는 못한다. 네. 내가 나의 약점을 지배하려 들지 않으니 약점 역시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싸움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너그러움과 이로움을 베푸는 평화 조약이 생겨난다. 예. 자신과 싸우지 않는, 그래서 자신과의 그 싸움을 멈추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 맺어라. 네. 예, 예. 그죠.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자기와의 그 평화 조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 동의를 하죠. 항상 동의를 하고, 그런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항상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못 놓는 이제 약점이나 이제 그런 열등감이 있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쉽게 내려줘 놓아질 수 있는 약점과 열등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네. 못 놓는 약점들이 있다. 네네. 왜 못 놓는 걸까요? 놓기는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 네, 이게 약점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괜찮아라고 놓아지면 정말 더 괜찮아질까 봐. 그런 불안함도 있다라고. 커질까 봐? 더 커질까 봐, 뭐 너무 허용될까 봐, 뭐 이런 이제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고, 예. 뭐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진짜 안 알려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무너질까봐. 아, 그래, 박미라,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이 딱 들어가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는 이제 그닥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간 신경이 아예 안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예. 내가 그 기대하고 있는 자기의 상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까발리고 있을지라도. 근데 이제 아직 안 놓고 싶은 그 가장 강한 약점과 이제 열등감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내가 무너진다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뭐 다른 거는 사실 뭐 이제 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지적 열등감이 있으니까 전 좀 무식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난 지적으로 열등감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까발리고 있잖아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안 무너지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네가 되는 거죠. 근데 제 느낌에는 제가 완전 100% 이제 퓨어하게 저를 까발리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아직 또 다른 아이가 숨어 있겠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서 그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해가 되는지 네네. 좀 저한테 굉장히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름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지금 그 안셀름 그린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속의 적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1만 명의 병사가 3만 명의 병사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이 풍성해지고 시야도 넓어진다. 아울러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과 대화하다 보면 약점이나 단점 속에서 항상 자신의 장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단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부정적인 측면과 대화하면 나에게 생기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지금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네. 나는 10,000명이에요. 네네. 그러면 상대방이 더블이니까 지금 싸워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기지를 못하죠. 못하니까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싸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네가 화친을 청해라. 그러면 너의 1만 명 플러스 상대방의 2만 명이 다 합해져서 3만 명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아마 네. 그 자기와의 그 싸움을 멈춰라는 데서는 아마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이거 되게 이제 낙관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00명인데 내가 이제 화친을 했을 때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2만 명이고 내가 10,000명이니까 네.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먹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먹히는 게 아니라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이제 뭐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저는 딱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만 명 가지고 2만 명 가진 사람한테 평화조약은 불가능. 왜냐하면 또이또이가 돼야지 사실은 평화조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어쨌든 한다 쳤을 때 그러니까 안셀린 그린 신부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약점을 누르고 그다음에 내 이제 그 컴플렉스라고 하는 열등감을 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항상 하잖아요. 왜냐면 안 들키기 위해서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이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가 전 2만 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약점은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1만 명인 거죠. 그래서 이 힘을 풀게 되면 1 플러스 2만 명이 돼서 3만 명이 내 힘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속에는 원래 3만 명의 힘이 있는데 원래 1만 명은 이 약점의 1만 명이 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 약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 힘이 2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바짝 힘주고 있는 이 상태를 풀고 나면 총 3만 명이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 이래서는 그러니까요. 저랑 화친 안 하죠. 1만 명이 왔어. 저 2만 명이에요. 화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참 독특하게 해석을 하셨구나. 근데 이게 모든 논리에 적용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뭐 내 마음 관련해서 내가 나와 싸우는 데에선 아마 좀 적용이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 또이또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평화조약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봤을 때요.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도 내가 나와 그다음에 나의 약점과 화해를 했을 때 이게 3만 명의 힘이 될까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만약에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했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신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신뢰가 있었으니까 평화조약을 했겠죠. 신뢰가 네. 없었으면 다른 나라 임금하고도 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내 약점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내 내면에 대해서 신뢰가 필요하다. 네. 네가 이거를 내놓아도 네. 괜찮아. 충분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네. 선생님이랑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죠. 예, 네.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근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전제가 있을 때, 네네. 신뢰가 있을 때, 그죠. 내가 10,000명이고 상대가 20,000명이지만 내가 상대방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나를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와 같이. 함께 품어주는 걸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 그렇죠. 나갈 수 있다. 네네, 맞아요. 그러네요. 음, 네, 좋습니다. 음.